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인물 중에 까칠하고 독서를 많이 날리기로 유명한 사주 오바나이가 다른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속 인물들은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주인공인 탄지로에게도 상당히 까칠하게 대하는 주가 몇 명 있죠. 바로 사주 오바나이와 풍주 사네미입니다. 한결같이 무서운 눈빛과 독설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주 오바나이라서 처음에 볼 때는 비호감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나이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일단 오바나이가 왜 처음부터 쭉 탄지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부터 보죠. 오바나이는 귀설대의 주까지 올라온 인물이다 보니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약한 귀설대원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쉽게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죠. 정을 붙여놨다가 나중에 혈기토벌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엄청난 슬픔과 분노가 찾아올 테니까요. 그런데 보통 기살대원들은 주의 계급이나 주의 츠우코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약할 수밖에 없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아니고선 자연스럽게 일반 대원들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탄지로는 첫 만남부터가 일반적인 임무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주야페이, 탄지로 네지코 남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에서였기 때문에 혈기와 함께 다니는 기살대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탄지로를 제정신이 아닌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의 움직임을 엄청나게 경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탄지로가 튀어나가려고 하자 탄지로를 제압한 것이었죠. 그 이후로는 딱히 탄지로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고 어차피 얼마 못 가 죽을 평범한 귀살대원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 무한열차 편에서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정하던 염주 쿄주로가 전사했고 나중에 들었던 쿄주로의 마지막 모습, 승객들과 탄지로 일행들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모습에 탄지로는 역시나 쓸모없이 약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후 유각편이 끝나고 오바나이가 달려와 텐겐을 맞이했을 때 탄지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앞서 말한 것에 대한 근거죠. 그때부터 살짝 오바나이는 탄지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텐데 이후 미치리와의 편지 내용에 미치리가 탄지로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놔서 그 관심이 질투의 감정으로 변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오바나이는 연주 미치리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와 가까운 모든 남자들을 질투하는데 질투의 감정이기 때문에 진짜로 탄지로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싫어한다는 느낌은 아니며 마음에 안 드는 녀석 정도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뒤 합동 강화 훈련 때 안 그래도 신경 쓰인 탄지로가 미치리와의 훈련을 무사히 끝마치고 왔다는 것에 또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되며 자신의 훈련에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게 대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며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모습보단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공적으로 수련을 시켰고 그 탄지로가 수련 성과를 내자 군말 없이 보내줬다는 것을 보면 탄지로를 더 이상 쓸모없는 기살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생사를 함께할 전우로서 생각을 하는 걸로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하진 않고 여전히 퉁명스러운 오바나이였습니다. 그 이후 최종 후면 때 나키메에 의해 죽은 줄 알았던 오바나이가 나타나자 탄지로는 눈물을 흘렸고 오바나이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부상 하나 없이 멀쩡한 자신에게 온갖 상처가 뚜렷한 탄지로가 걱정을 하니 얜 뭔가 싶었겠죠. 그래서 오바나이는 남보다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 이후 무장과의 싸움에서 탄지로를 지켜주다 눈이 멀어버린 오바나이. 사실상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냉철한 편이며 전략적인 면도 상당한 캐릭인데 자신의 몸을 희생해 탄지로를 구했다는 것을 볼 때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잠재성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자신 때문에 눈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자 너는 또 남 걱정만 한다면서 다그치며 멘탈을 잡게 해주고 이후 탄지로가 유시로의 부적으로 시야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 감사함을 표하면서 우리 둘이라면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격려도 했죠. 이런 거 볼 때는 오바나이는 탄지로에게 츤데레지만 엄청나게 든든한 선배 느낌? 퉁명스럽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가장 많이 주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네즈코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바나이는 네즈코와는 어떠한 접점이 거의 나오지 않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즈코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네미와는 화해 장면이 나왔지만 여자 혈규에게 엄청난 악감정이 있는 오바나이가 네즈코로 인해 어느 정도 여자 혈규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전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풍주 사네미와의 관계입니다. 오바나이는 자신과 동갑이며 극도로 혈규를 증오한다는 점에서 닮은 사네미와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오바나이가 주가 되고 둘이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때 조합회의에서 혈기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고, 가장 과격한 편에 속하는 오바나이와 사네미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을 때 이 녀석은 나와 동료다 라고 느끼며 빠르게 친해졌을 것 같습니다. 마치 새학기 때 새로 알게 된 애가 같은 만화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느낌? 사네미의 실력을 볼 때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기에 굳이 퉁명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었으며, 혈귀로 인한 끔찍한 과거사가 있다는 점을 서로 털어놨을 때 엄청난 동질감과 혈귀에 대한 증오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 같으며, 서로 주먹을 맞대며 꼭 세상 모든 혈기들을 찢어 죽여버리자고 결속을 다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주 기우와의 관계입니다. 기우도 역시 21살의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사네미와는 다르게 오바나이는 기우와 엄청나게 사이가 나쁩니다. 평소에 말수가 워낙 적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쓸쓸함과 불행함을 다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기우를 싫어하는데요. 오바나이 입장에서는 귀살대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혈귀에게 빼앗긴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겠죠. 특히 최악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신도 귀살대 주들과 유대를 쌓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아웃사이더로 도는 게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기우에게 좀 더 까칠하게 대하며 나타구모 산에서 탄지로 남매 사건 이후 주합재판 때 기우의 행동을 비꼬기도 했으며, 기우 역시 탄지로를 압박하고 있던 오바나이를 막아서며 둘의 사이가 꽤나 냉랭하다는 걸 보여주었죠. 하지만 최종 공면 무잔전 때 검을 놓치고 죽을 뻔한 기우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우로서 유대와 믿음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성격적으로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나이 역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편에 속하고, 기우도 과거의 트라우마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이다 보니 어느 한쪽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는데 그게 둘 사이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은 렌고쿠 신주로입니다. 렌고쿠 신주로 같은 경우는 오바나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릴 적 뱀 혈귀의 감옥에서 갇혀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때 뱀 혈귀가 오바나이를 죽이러 쫓아왔고 어린아이인 오바나이는 그 뱀 혈귀에게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염주였던 렌고쿠 신주로가 나타나 뱀 혈귀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가끔씩 만화를 너무 급하게 읽으신 분들이 렌고쿠 쿄조로가 오바나이의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 경우도 있던데, 렌고쿠 쿄조로의 아빠인 렌고쿠 신주로가 구해준 것이며, 우리가 아는 염주 쿄조로는 오바나이보다 한 살 어린 반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의 렌고쿠 신주로는 베테랑 주로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바나이는 여자들만 살고 있는 곳에 태어난 남자아이라 살아생전 처음으로 본 남자가 바로 렌고쿠 신주로였습니다. 그래서 렌고쿠 신주로를 엄청나게 존경하며 아버지와 같은 느낌으로 느끼고 있죠. 그 다음은 렌고쿠 쿄조로입니다. 방금 말한 오바나이의 은인인 신주로의 아들이기에 꽤나 쉽게 친해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오바나이지만 쿄조로에게만큼은 쉽게 마음을 열었을 것 같죠. 사적으로도 꽤나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며 쿄조로가 가진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며 쿄조로를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여도 나름 오바나이가 쿄조로보다 형이니깐요. 아끼는 동생이라고 생각했겠죠. 오바나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밝은 성격의 인물을 꽤나 존경하고 있다고도 추측이 되는데, 귀살대 내의 인싸인 미츠리와 쿄조로를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항상 자신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느끼는데, 저 둘을 바라보면 그 어둠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네요. 오바나이는 쿄조로가 무한열차 임무에서 전사했다고 듣자 난 안 믿는다 라는 말로 죽음을 부정할 정도면 둘이 꽤나 유대가 깊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하주 무이치로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주들 중 가장 어린 무이치로이며 무이치로 또한 초반에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에 꽤나 신경쓰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기우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기우는 자신과 동갑이고 이 나이쯤이면 충분히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었을 테고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한참 애기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장장이 마을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걱정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며 최종 부분에서 사망 소식이 들리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들 중 막내이다 보니 꼭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은 오바나이였죠. 그 다음은 충주 시노부와의 관계입니다. 시노부와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약간 사무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나이는 미츠리 말고 다른 여자에겐 관심이 없다 보니 시노부와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겠죠. 시노부는 미츠리와 친했으며 미츠리가 가끔 시노부에게 연애 상담을 하러 갔기 때문에 시노부는 오바나이와 미츠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음주 우주이 텐겐과의 관계입니다. 오바나이보다 2살 많은 우주이 텐겐이며 오바나이보다 훨씬 일찍 주의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죠. 오바나이는 텐겐과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처참한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낯빛이 어두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죠. 둘 다 츤데레 타입이기도 해서 겉으로는 둘이 냉랭해 보이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서로를 굉장히 믿고 있다는 걸 육악편 전투가 끝나고 난 뒤 모습에서 알 수 있었죠. 평소에는 살짝 나사 하나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준 텐겐이지만 전직 닌자로서의 정보력과 귀살의 능력만큼은 제대로 인정했다는 걸 팔 한쪽과 눈 한쪽이 없더라도 다른 귀살대원들보다 훨씬 쓸모가 있을 거라는 오바나이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상현 6을 처치했지만 큰 부상을 입은 텐겐에게 칭찬해줬는데 그게 오바나이 특유의 비꼬는 말투 때문에 독설로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텐겐은 너한테 그런 칭찬을 받아봤자 아무 느낌도 없다면서 받아치는데 그게 찐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라는 게 느껴져 사실상 사nem이 다음으로 친한 귀살대의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텐겐의 아내들도 오바나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툴툴거렸던 것을 보면 아내들과도 꽤나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 다음은 암주 교메이와의 관계입니다. 교메이는 귀살대의 맏형이었고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에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 미치리와의 관계입니다. 미치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동안 자신이 알던 어떤 여자들과도 다르게 순수하고 맑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한눈에 뿅 가버렸다고 하죠. 미치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얘기, 가족 얘기, 심지어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 이야기까지 해서 만남에 미치리의 모든 반려동물들의 이름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 미치리가 노출이 심한 대원복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자 긴 양말을 선물해줬다고 하죠. 다리만 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멀리 임무에 나갔을 땐 편지를 주고받고 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많이 쌓아갔죠. 평소에는 냉철한 독서를 많이 하는 오바나이지만 미치리가 반점에 대한 설명을 이상하게 할 땐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짓는다거나 나키메와의 싸움에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모습에 차분하고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역시 사랑의 힘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죠. 또한 최종 국면 때 혈기가 없는 세상에서 미치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하고 무잔을 죽이고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더러운 일족의 피가 정화된 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꼭 미치리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무잔전이 끝나고 둘이 죽어갈 때 둘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많은 독자들의 눈물 콧물 쏙 빼버리게 했죠. 이 나이 먹고 미치리의 고백신에서 흐엉 하면서 운 게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랄까요? 그래, 아직 내 마음속엔 순수한 소년의 마음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둘은 환생에서 만났다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작중 시점에서 둘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귀살대의 독설가 오바나이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